박토리예요. 저번 영상이 프로포즈와 그 이후 4년간 제 채널의 영상을 함께 해주셨던 구독자분들께도 어렵게 꺼낸 말들이었는데, 알고리즘의 은혜로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게 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말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은 척 좋은 면만 보여주면서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저의 욕심으로 제 선택으로 올린 영상인 만큼 온전히 제 책임이고 당연히 질타를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한 영상도 아니었고, 과거 저한테 부족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이왕 제가 시작한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주제 넘을 수도 있겠지만 저와 같은 상황을 겪는 분들께 작은 위로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위로받거나 제가 위로해주고 싶은 댓글이 있었던 만큼 누군가한테는 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렬이의 프로포즈를 받기 전에 저는 결혼할 마음가짐이 전혀 되어 있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해도 그만 50, 안 해도 그만 50, 그리고 연애는 그만둘 생각 없음. 딱 이 상태였고요. 하지만 성렬이가 첫 프로포즈를 했잖아요. 프로포즈라는 게 결혼함,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함, 결혼 안 하고 헤어짐, 이 세 개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여기서 저는 성렬이와 결혼하고 싶다는 확신을 하게 됐고요. 그 확신은 성렬이가 먼저 저한테 확신을 가지고 다가와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첫 번째 프로포즈 이후 명확해진 제 마음과는 달리 저희 부모님은 저랑 성렬이의 결혼을 반대하셨죠. 그 시점에서 제가 가진 성렬이에 대한 확신은 그냥 저울이 성렬이 쪽에 기울었다. 성렬이에 대한 확신은 50 이상인 게 분명하고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0 이상 50 미만이었던 거죠. 여기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나 결혼할래. 부모님 반대. 그리고 성렬이 포기. 두 번째, 나 결혼할래. 부모님 반대. 혼자 결혼함. 그 뒤는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3번, 나 결혼할래. 부모님 반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설득의 도전. 3-1은 부모님이 억지로 허락해줌. 3-2는 부모님이 진심으로 허락해줌. 3-3은 부모님이 결국 설득 안 됨. 경우의 수는 이렇게 있었어요. 부모님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1번, 딸이 결혼한대. 반대. 그리고 헤어지게 만들고 만족. 2번, 딸이 결혼한대. 반대. 헤어지게 만들고 후회. 3번, 딸이 결혼한대. 반대하다가 결국 져줌. 불편한 관계로 결혼. 4번, 딸이 결혼한대. 반대하다가 이해해주고 결혼. 여기서 잘못된 선택이 있을까요? 저는 잘못된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 리셋이 없으니까요. 제가 책임질 선택에 1번은 없었어요. 저울이 확실하게 기울었었으니까. 그리고 목표는 부모님의 진심 허락 후 결혼이었어요. 이거는 감사하게도 저뿐만 아니라 저랑 성렬이, 그리고 성렬이 부모님도 원하는 방향이셨어요. 성렬이 누님이 결혼을 일찍 하셔서 그런지 성렬이 아버지는 성렬이한테 경민이 부모님한테 허락 받아오기 전까지는 결혼 안 시킨다는 얘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부모님 없이 혼자 결혼하는 선택이 옳을 수도 있어요. 저도 성렬이를 포기한다는 선택지는 지웠지만 둘이서 혼자 결혼한다는 거는 선택지에 남겨놓긴 했죠. 하지만 최소한 저한테 그 선택지는 모든 걸 다 해본 다음에 최후의 최후로 미뤄도 될 만큼 쉬운 선택지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렬이가 갖고 있는 섬세한 부분들도 참 대단하지만 가장 돋보이는 장점 중에 하나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정말 투명하게 반짝거린다는 점이에요. 자격지심이나 척하는 가짜적인 부분이 진짜 없는 사람이요. 옆에 있으면은 저까지 반짝이는 기분이 들 만큼이요. 그리고 제 저울이 성렬이한테 명확하게 기운 순간부터 저도 성렬이의 그 반짝임으로 되지 않을 설득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소중한 아들이 반대라는 벽을 느껴야 한다는 걸 성렬이 부모님께서는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렬이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의 생각을 이해해 주셨어요. 정말 떠올릴 때마다 너무나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랑 성렬이가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성렬이 부모님이야말로 성렬이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아주 가득하고 단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겪고 처음으로 느낀 마음이 지금 이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였어요. 그 전에 제가 생각하던 연애랑 결혼의 차이는 서로의 부모님을 챙기고 도리를 다하자 정도였거든요. 제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를 느끼고 성렬이에 대한 신뢰에 어떤 의심도 없이 좀 돈독해지고 나니까 서로 부모님을 각자 챙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부모님처럼 챙기는데 그 어떤 불편함도 거리낌도 없이 되게 진심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랑 똑같이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는 마음이 진짜 깊은 곳 진심에서부터 어떤 거리낌도 없이요. 이 마음을 갖기 전에 제가 너무나
어려 보일 만큼의 진짜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설득이라는 말로 그냥 우겨서 이긴다면은 부모님의 억지 허락은 얻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랑 성열이가 원하는 거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길 바랬거든요. 부모님이 진짜 이해해주고 허락해주는 결과는 저희 부모님이 성열이라는 사람이 가진 가치를 알아봤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은 결혼이고 저는 어차피 안 헤어지고 계속 만날 건데, 그리고 성열이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결혼이 늦어지는 게 큰 문제일까? 속도보다는 가장 이상적인 결혼을 위해서 도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힘들었을 성열이한테 기약 없이 긴 시간을 걸고 도전했다는 부분이 되게 미안하고 저 스스로한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 부분을 조금 반추해보자면 어떻게 보면은 제 기본적인 성향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을 거기에 들이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과정보다 나은 결과의 성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 건데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어떨 때는 장점이 되고 어쩔 때는 단점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든 지금 최종 결론이 좋다고 그 모든 과정이 옳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돌아봤을 땐 이 부분은 되게 아쉬운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서로 함께 할 거라는 확신은 1000%. 성열이와 성열이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원하지 않아. 그리고 나를 낳아주고 내 편이 돼준 부모님들이 지금의 나를 이해할 거라는 자식으로서의 믿음. 우리 부모님이 결국 성열이의 내면을 알아볼 것이라는 믿음. 이 단순한 계산법이 성열이에 동의하는 별개로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성열이가 걸어온 시간들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조금은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랑 성열이가 원하는 부모님의 허락을 설득하기 위해서 성열이라는 존재에 흐린 눈을 하는 저희 엄마 아빠한테 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를 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걸 한다는 게 유효한가? 랑은 진짜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화법은 이랬어요. 왜 안 되는지 설명을 원했고, 납득하지 않으면 부정했고, 그리고 안 되는 점을 상세하는 장점들을 나열했고, 다양한 단어들과 상황들을 인용해서 성열이를 옹호했죠. 저희 집 풍토상 이 경우는 거의 100% 저랑 아빠의 vs 구도가 되는데요. 진짜 유전자는 못 속인다고 아빠도 저랑 똑같더라고요, 화법이. 그냥 버튼 누르고 발언권 얻으면 내 할 말 하고, 상대방 말할 땐 그냥 귀 막고 내 다음 말할 거 생각하고, 서로 이걸 반복했어요. 하다못해 아빠 입에서 타투 얘기가 나오면 저는 이때다 싶어서, 그럼 타투 지우고 오면 허락해 줄 거야? 그게 문제가 원인이야? 그러면 당연히 대답이 기다 아니다 그게 아니고 다 이렇게 오죠. 그러면 저는 거기서 제 생각에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말들을 이어나가죠. 그럼 나 머리 염색하는 거 뭐가 다른데? 그렇게 물으면 그건 또 아니래요. 답도 없고 감정이랑 시간만 소모하는 도돌이표 대화. 이런 대화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제가 정말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그냥 서로 격해져서 화내고 개싸움 나거나 조금씩 변주가 생기거든요. 어느 날은 되게 차분하게 서로 진행이 가능해져서 소통이 된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또 와요. 근데 그것도 진짜 대화가 아니에요. 서로 마음이 더 차가워져서 더 깊숙이 서로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내가 믿는 부모님, 내가 믿는 자식에 대해서 배신감이 더 깊어지고 자기 주장만 더 안 바꾸기를 굳건하게 하는 결과만 오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그냥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인데, 다소 호전적일 수 있는 좀 직진 성향을 가진 저나 저희 아빠의 성격상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더라도 상대방이 내 말에 절대 지지 않겠다로 응답을 하면 나도 더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 다른 방법 없이 그냥 이것만 팠어요. 어느 날 또 이거를 한바탕 하고 힘들다 하고 있는 저한테 동생이 와가지고 제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대화를 해 라고 한 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동생이 정말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거기서 제가 처음 느낀 거는 뭔 소리지? 나 방금까지 진짜 힘들게 대화했는데? 이거였어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제가 분명히 제 방식대로 제 말을 전달을 해서 설득을 하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화도 안 내고 차분하게 말도 안 끊고 들어줬고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대화를 하라니 제 머릿속에는 진짜 물음표만 가득했죠, 처음엔. 동생이 말한 대화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한 것도
대화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가짜죠. 진짜 대화가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영상은 이전 영상만큼 알고리즘이 사랑해주지 않겠지만 제가 진짜 너무나 감동적으로 느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심장으로 깨닫기 어려웠던 이 특별함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대화는 속에 있는 감정의 깊이와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렬이, 그리고 엄마 아빠에 대한 마음을 전하는 거. 와, 진짜 진부한 표현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건 이게 답으로 가는 지름길이구나 라는 점이었어요. 꽤 세상을 살 만큼 살았다 싶었을 때 아주 쿵 하고 뒤통수를 맞으면서 진짜 대화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정말 몸으로 느꼈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가짜로 시도했던 저의 설득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하기는 되게 쉬워요. 근데 이 진짜 대화를 제가 어떤 단어로 어떻게 설득을 했냐라고 했을 때, 성렬이를 부모님이 만났을 때 그냥 만났다고 바로 좋아하기 시작한 거랑 똑같아요. 동생이 보기에는 뭐 아빠도 저도 알맹이 없는 얘기만 하는 게 진짜 답답했겠죠. 그리고 제가 느낀 건 성렬이가 먼저 저한테 확신을 가지고 다가와줘서 저한테도 정말 단단한 확신이 생긴 것처럼 제가 먼저 아빠한테 진짜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그 굳건하던 아빠도 한 발짝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이거는 동생이 계기를 줬고 성렬이한테 배운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한테 없던 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준 거죠. 제가 진짜 감성적인 거에 대한 의미를 못 느끼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진짜 대화에 대해서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계속 물음표인 상태로 한 칸 두 칸 다른 길로 조금씩 가보다가 정말 뒤늦게서야 깨닫게 됐다고나 할까요? 진짜 너무 익숙하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머리로 아는 거랑 그게 내 상황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걸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머리로 알고 내가 한번 겪었다고 해서 진짜 마음에 있는 걸 꺼낸다는 게 언제든 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비유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내 마음이 그 어떤 거짓도 없이 진짜여야지 열쇠 구멍이 생겨서 그걸 열고 꺼낼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의 것인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확신 100% 진짜의 마음으로 소중하게 열쇠를 열어서 그걸 꺼내면 어느 순간 갑자기 훅 공기를 바꿔요. 저나 아빠나 그렇게까지 부딪히면서 가짜 대화를 그렇게나 했는데 그걸 제가 꺼낸 순간 그냥 진짜 사실 특별한 단어나 막 모르던 정보, 내가 지금까지 안 했던 얘기를 한 게 아닌데요. 그렇게 꺼낸 거를 제가 보여줬을 때는 그렇게까지 견고하고 완강하던 아빠 입에서 그래 좋드나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그날 펑펑 울었죠. 그리고 아빠도 조용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아빠는 저랑 진짜 대화를 하게 되었으니 허락!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저랑의 진짜 대화를 통해서 성렬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까지의 좀 완강했던 편견을 내려놓고 직접 마주할 의향이 생겼다 까지였던 거고요. 여기까지가 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직접 마주했을 때 본인을 증명하는 거는 성렬이가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성렬이 부모님이 성렬이를 믿었던 것처럼 저도 성렬이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좀 저번 영상에서 제가 가벼운 말들을 선택했던 것 같기도 해요. 엄마를 만났을 때보다 좀 더 가벼운 마음이었거든요. 좀 유치하지만 완전 2000% 성렬이 편. 엄마도 그랬고요. 그래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빙수나 먹으면서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죠. 성렬이가 진심을 보이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과 성렬이가 함께한 자리에서 제가 나서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따로 없습니다. 곽버지의 성향은 아주 굳건하게 자기 사람들한테 단단하게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한결같은 특징이에요. 와, 곽버지 안 죽었네 라는 표현도 입력과 출력이 확실하거든요. 팔이 안으로 굽는 저 단단한 벽, 입력값 확실하네, 약간 이런 뜻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예민한 내용인 만큼 전달에 오해를 살 수 있었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성향이 성렬이를 가로막는 너무나 크고 단단한 벽으로 다가왔지만 그 벽 안에 완벽히 안착한 지금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렬이를 지켜주는 단단한 벽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저는 그 자체에 장점 성향, 단점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성향적인 특징이 장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고 단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대한 저 자신이 가진 성향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부족한 부분들이 항상 많죠. 제가 가진 너무 직진하는 단순하고 불같은 부분들이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한 거는 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직접 성렬이랑 만나지 않으려고 한 것도 제대로 된 진짜 대화 없이 계속 몰아붙이기만 한 제가 부모님한테 설명할 기회조차 안 줬던 것 같아요. 왜 보지도 않아? 그냥 보고 결정해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거절을 한다는 게, 사실 진짜 거절하려면은 그래 네가 보고 결정하라고 했지, 본다, 봤다, 거절 하면은 사실 끝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렬이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했던 저희 부모님의 의중은 다른 집 귀한 자식한테 어떻게 얼굴 보고 대놓고 아픈 말을 하냐가 제일 컸고요. 이 모든 건 기다려준 성렬이와 성렬이 부모님의 배려 속에서 가능했던 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입니다. 저와 다른 의견이라던가 저를 향한 질책에 대해서 뭐 변명이나 오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에요. 저번 영상으로 저희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뭐 단어 하나, 상황 하나를 따로 떼서 판단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저도 진짜 이렇게까지 알고리즘의 사랑을 받을지는 정말 몰랐으니까요. 다만 혹시나 지금 이 영상에까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는 너무나 늦은 나이에 알아버린 이 진짜 대화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랑 성렬이가 14년 동안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만나온 시간들과 의심의 여지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의 반대에도 변함없이 혹은 더 나은 성렬이의 모습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저는 답을 정해서 지금 내 얘기가 옳아요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저 저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좀 더 지름길을 찾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고요. 저를 이끈 아주 중요한 변곡점,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절대 영원한 정답은 없어요. 그냥 선택과 거기에 따른 책임, 그뿐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사랑하고 신뢰하는 둘 사이에서 너무 거대한 대립을 마주하게 된다면 저처럼 헤매지 마시고 지름길로 가시라고 힘든 시간을 제 경험으로 하여금 아껴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